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백.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오늘 벌써 일곱 일곱 번째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네. 저희 그 불백이 블록체인 백과사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키워드 단어를 뽑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쫄불 보기 전에 보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세 종류를 찍어서 계속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불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관련해서 가장 상위, 가장 어려운 네네. 개념들을 얘기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쫄주마 블록체인에서는 뭐 특정 키워드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반인 중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눈높이에서 네네. 맞춰드리고 있고, 또 이유 박사님이랑 같이 하시잖아요. 같이 하고 있고, 네. 이제 불백은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정말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처음에 관심이 있고, 막 다양한 키워드들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을 때, 그러니까 블록체인 완전 초보 입문. 네네, 초보 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00개의 키워드를 아주 잘 일단 읽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겠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네. 오늘은 다 앞에 해쉬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걔네 네. 친구들로 제가 다 모았습니다. 친구들이구나. 그렇게 모아서 관련된 얘기를 읽어주시면 보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쉬라는 영어 뜻이 잘게 다진다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이게 맞나 한번 볼게요. 네. 해쉬는 하나의 문자열을 이를 상징하는 더 짧은 길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이다. 네. 암호가 정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해시는 정보의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의 위변조를 그 잘게 쪼개다가 그 해시 포테이토 드셔보셨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걸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해시라고도 하고 해쉬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해쉬로 썼는데 실제로 해시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 발음이니까 좀 차이는 있고, 어쨌거나 여기서의 해시는 이제 그런 네.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크게 얘기 나올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쫄불 때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암호화하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해시와 혹은 해시를 적용하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말씀 주신 것처럼 다릅니다. 암호가 정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시는 정보의 위변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긴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상징하는 아주 짧은 길이의 어떤 문장 혹은 문자열로 확인해 준 다음에 그 문자열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뭐라 그래야 될까? 지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지문처럼 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몸체를 전체 다 보지 않아도 지문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문을 비교해 보면 이게 뭐 홍준이 맞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해시 값이 나오게 되면 그 값을 가지고 이게 원래 있었던 원래 데이터가 뭐 위조되거나 변조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시라는 기능은 위변조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블록체인 관련돼서 많이 쓰이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된 걸 계속 또 읽어주시죠. 밑에는 또 해시 함수예요. 임의 길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이다. 비트코인은 어떤 데이터 간에 256비트 이퀄 32바이트 네. 데이터로 바꿔주는 SHA-256 256이라고 있나요? 네네네. 사용한다. 사용한다. 네. 네. 뭐 이걸 샤로 읽어야 될지 저도 뭐 SHA로 그냥 네. 읽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해시 함수는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의 용량이나 이런 걸로 볼 때 256비트, 32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이 해시 기능, 아까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확인 작업을 사용할 때 SHA-256을 사용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블록체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이 기능을 쓰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이 SHA-256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블록체인 검색해가지고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위키피디아 다 검색하면 SHA-256 이런 게 항상 나와요. 그 말이 궁금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매핑하는 함수를 만드는 건데 32바이트 데이터 정도로 바꿔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SHA-256이라고 부른다. 네, 그리고 SHA가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SHA 이게 보니까 그 해석을 하면 보안 해시 알고리즘 그렇죠. 이렇게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돼 있죠. 1993년부터 미국 국가안보국이 제작한 해시 암호 알고리즘이다. 인터넷 보안 표준으로 채택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실
NSA 뭐 이런 거는 우리 맨날 액션 영화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여기 이제 말이 등장하는 거죠. 뭐 CIA, FBI처럼 꼭 뭐 국가 무슨 안전보장국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국가 그러니까요. 안보국으로 해석이 되는데 NSA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첩보나 네. 이런 거에도 사실 좀 관여가 돼 있거든요. 국가 간의 어떤 데이터를 서로 못 보게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암호에 관련된 혹은 아까 그 암호화된 게 아까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해시 알고리즘을 그런 영역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거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렇죠. 그게 왜냐면 국가의 어떤 정보를 획득한다거나 몰래 스파이를 잠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에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아는 선배님께서 네. 그 어디더라 국가 그쪽에서 일을 네, 하고 네, 계세요. 네, 아나운서 네, 쪽으로 네, 네, 네. 물어보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되게 많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발설하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 예전에는 안기부라고 그렇고 요즘 뭐 국정원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국정원이었던 것 네, 같아요. 이런 데에서도 네. 이렇게 사실 진짜로 몸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뭐 사이버 관련된 테러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분들은 당연히 컴퓨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암호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해시에 대해서 위변조 정보 위변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그 뭐 거의 30년 전이 넘은 거잖아요. 1993년, 20년이 넘은 거죠. 1993년부터 인터넷 보안 표준으로 널리 이 SHA가 채택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HA 중에 32비트를 다루는 256 그거를 네, 사용하고 SHA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된 키워드도 한두 개 더 나왔으면 읽어주시죠. 네, 다음은 캐시입니다. 네. 저 이건 좀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스팸 메일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작업 증명의 방식으로 많이 쓰였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주목을 받았다. 네네. 뭐 여기 얘기 나온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를 들면 해시캐시를 잘 활용해서 그 뭐 스팸 메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뭐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 무슨 보안 공격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변조를 해시라는 기능 자체가 위변조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그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게 어떤 수학 문제를 내주고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풀 때도 완전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저희가 보통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풀듯이 알고리즘화 돼 있는 방식으로 풀면 내가 비트코인을 획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획득하기 위해서 이 해시캐시를 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또 앞에 POW 이렇게 네, 얘기했을 네, 때 네, 네, 비트코인 채택한 작업 증명 방식은 뭐 네. 해시 방식이다 이렇게 네, 네, 읽은 네, 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거랑 또 관련이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학 아주 쉽게 얘기하면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빨리 풀었어요 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할 때 말씀드린 이 해시캐시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잘 채택해서 하게 되면 네. 비트코인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경쟁적으로 이제 노하우를 뭐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 예, 네, 마지막 알겠습니다. 요거. 해시 레이트입니다. 해시 속도는 연산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다. 초당 연산 횟수로 다니는 THS인데 이게 뭐 TH per second 이렇게 네. 초당. 네, 초당. 일반적으로 해시 레이트가 높아져서 연산량이 많아진다면 채굴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다. 네. 자, 이것도 뭐 대충 알아듣겠지만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시 속도는 연산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채굴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께서도 내가 채굴에 참여해야겠다. 그러면 거기다 컴퓨터가 그 문제를 풀게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컴퓨터가 점점 고사양이 돼서 혹은 그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도록 연산 장치 같은 걸 되게 보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시 레이트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똑같은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풀어내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빨리 풀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서 제공해줘야 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원래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양만큼 발행하기로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문제를 빨리 풀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기계가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 시작하면 반대로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내는 어렵게 거예요.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채굴자 입장에서는 뭐 좀 복잡해지긴 한데 채굴자 입장에서는 이 해시레이트의 속도를 높이는 게 본인이 비트코인을 많이 받아갈 확률이 높은 거고 반대로 이 비트코인을 생성해주고 하는 이쪽에서는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를 빨리 풀면 안 되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저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그래서 보통 그걸 난이도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주간 단위로 비트코인을 줄 때 이제 그 풀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를 주간 단위로 점점 사람들이 빨리 푸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내고 네. 사람들이 점점 못 푸네? 그럼 점점 쉬운 문제를 낮게요. 내고 그래서 그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이제 그 네. 부분에서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시 캐시도 그런 거에 이제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 네. 다 해시 관련된 키워드라서 관련. 네네.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시라는 거는 암호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보가 위조됐는지 변조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최대한 축약해서 확인해서 뭐 효율성을 높인 방식. 그래서 이제 해시라는 기능이 블록체인에서는 보통 이제 아까 채굴을 한다거나 작업 증명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